자, 오늘 명제 두 번째 파트, 이제 명제의 증명 파트인데, 어려우니까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자, 세 가지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할게요. 이제, 정의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네. 정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이 정의래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 이걸 정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증명은 이제 말 그대로인데 어떤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과정을 증명이라고 해요. 증명. 자, 그리고 참인 명제를 정리라고 얘기를 해. 참인 명제를 정리.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거죠, 이제.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만약에 생각해 보면은 말 그대로 피타고라스 정리잖아, 이제.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는 이제 요거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랑 같다. 이 식이 이제 성립하려면 직각삼각형이어야 이제 이게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일 때에는 이 식이 성립하는데 이게 왜 성립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 이 명제가 참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증명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참임기 확인이 됐으면 참임 명제를 정리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제 정리. 그런데 이거는 다른 명제를 증명하는데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예시가 들어져 있는데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이렇게 애초에 정해져 있어. 이등변 삼각형의 뜻을 이렇게 정해 놓은 거야. 이제 알겠지? 그래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사실 이 단어에서도 유추가 되죠. 이등변 삼각형에서도 이제 유추가 되는데,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유도되는 정리가 있어. 정리는 뭐냐면 이제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 요게 이등변 삼각형에서 유도가 되는 참인 명제가 이 정리가 되는 거야. 정리.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이렇게 배우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변의 길이가 이제 같단 말이죠. 이제 두 변의 길이가. 그럼 여기서 뭐 수소네발 내려가지고 이제 뭐 합동 이용해가지고 증명하는 게 있어. 그렇게 해서 또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뭐 요런 게 유도가 되거든요. 요런 게 이제. 정확히는 이제 이게 양쪽 직각삼각형이 RHS 합동이어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각이 대응하는 두 각이 같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게 증명이 되는 거야. 증명이. 그래서 정의, 증명, 정리 용어 구별을 하시기 바라고. 근데 이제 요것보다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중요한데, 여기서부터가. 자, 우리가 명제가 참인지를 증명을 해보고 싶은데,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기 어려울 때, 직접적으로 이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기 어려울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대. 자, 뭐냐면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야. 자, 어떤 주어진 명제,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그 대우 명제 있죠. not Q이면 not P다라는 이 대우도 참이 될 거 아니야, 이제. 대우도 이제. 거꾸로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이 되는 거니까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그 대우가 참임을 대신 증명해도 된답니다, 이제.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거짓이 일치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떤 명제를 증명하고 싶은데 참인지 어려워. 근데 대우를 확인해 보니까 대우는 증명하기 좀 쉬울 것 같아. 그러면 대우가 참임을 증명해서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도 참이구나,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귀류법인데, 귀류법은 어떤 명제를 이제 증명하는 과정에서 모순을 이끌어내는 거거든. 이 명제의 결론을 부정해 보니까 내가 원래 세워놨던 가정이나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에 모순이 발생하게 돼서, 지금 결론을 부정하니까 모순이 발생하니까 그럼 결론을 부정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결론이 결국에는 부정하면 거짓이니까 결론이 맞을 수밖에 없다, 성립할 수밖에 없다 와 같이 증명하는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얘기를 해. 귀류법. 이렇게 두 가지 증명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좀 이 둘은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이제 두 가지로 구별을 하고요. 첫 번째,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해 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귀류법,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파트에서 명제를 이제 증명하는 데 있어서 자주 좀 이제 쓰이는 게 있는데 요거 좀 알아야 돼. 자, 봐봐. 우리 어떤 수가 있는데, 어떤 수가 만약에 유리수야, 유리수. 유리수는 이제 분수꼴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유리수거든요.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 분수꼴은 조건이 A, B가 정수여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A가 0이 아니다 라고 식을 써줄 거예요. 이제 저렇게 식을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는 홀수. 홀수를 의미하는 표현식이 있어. 그게 뭐냐면 자, 봐봐. 여기 2K-1이라고 쓰고 저 K가 뭐냐면은 K는 자연수. 앞으로 이제 요거 2번부터는 굉장히 뭐 2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2학년, 3학년 올라가도 자주 쓸 거기 때문에 알아놔야 돼. 홀수를 의미하는 표현식이 2K 빼기 1이야. 근데 K를 자연수로 세팅을 해야 이제 2K 빼기 1이라 둘 수 있어. 이거 왜 2K 빼기 1인지 알겠니? 왜냐면 K가 자연수잖아? 자연수는 1, 2, 3, 4 요런 게 자연수란 말이죠. 그래서 자연수 1부터 1, 2, 3, 4, 5, 6 넣어보면 모든 홀수가 표현이 돼. 1 넣어주면 1, 2 넣어주면 3 해가지고 모든 홀수가 표현이 됩니다. 표현이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짝수 표현식. 2의 배수 표현식은 2K로 표현해주면 돼. 마찬가지로 K는 자연수입니다. K는 자연수. 마찬가지로 K는 자연수가 될 것이고 K에 실제로 1, 2, 3, 4 넣어주게 되면은 얘가 2가 나오게 되겠죠? 2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 4번 이제 X는 3의 배수야. 3의 배수. 3의 배수면은 3K로 쓰면 돼. 마찬가지로 K는 자연수야. 자연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이제 마지막은 자,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래.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이거는 뭘까? X를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은 다 3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한 수들은. 자, 대표적으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가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1이 있어. 1. 1은 3으로 나눠도 나머지가 1이야. 거기서 3씩 차이가 나는 모든 수들이 다 이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자, 그러면은 그거를 표현해 주려면은 3K 빼기 2라고 써야 돼. 일단 3씩 차이가 나니까 3K로 쓰셔야 되는데 K에 그 최초의 자연수 1을 넣었을 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가 등장하려면 뒤에를 빼기 2로 잡아야 돼. 왜냐면 여기다 K에 1 들어가면은 1 나오죠? 그래서 저렇게 3K 빼기 2로 잡을 수가 있어야 돼. 3K 빼기 2로. 근데 지금은 다 지금 괄호가 조건이 K가 다 뭐죠 지금? 조건이? 자연수야 자연수. 근데 이거 자연수가 아니라 이렇게도 너네가 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자, 그 문자를 다르게 쓸게 이제. 내가 M을 이제 M으로 표현해 볼 건데 조건을 좀 다르게 할 거야. 의미 아닌 정수야. 의미 아닌 정수. 이제 의미 아닌 정수로 내가 만약에 그 M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 3K, K로 표현이 됐던 것들이 과연 어떻게 한번 좀 표현이 되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다 쓰시기 바라고. M은 의미 아닌 정수. 만약에 내가 이제 문자를 자연수 K가 아니라 의미 아닌 정수 M으로 써보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저식들이 표현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저게 표현이 되겠느냐 라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냐면 요게 자, 의미 아닌 정수야. 의미 아닌 정수. 그러면 자, 의미 아닌 정수는 말 그대로 음수가 아닌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의미 아닌 정수는 뭐부터 있죠? 0부터 있어. 0, 1, 2, 3, 4, 5, 6 이런 게 의미 아닌 정수야. 그러면은 봐봐. 최초의 홀수가 1이잖아. 근데 이제 M으로 내가 식을 쓸 건데 M으로 이제 M 자리에다가 0 넣었을 때 최초의 홀수 1 나와야 돼. 그럼 여기를 뭐라고 식을 써야 될까? 여기를 잘 생각해봐. 뭐라고 써야 될까? 뭐라고 써야 돼? 뭐라고 써야 돼? 2M 플러스 1로 써야 돼. 2M 플러스 1. 너네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걸 잘해야 돼. M에다가 0을 넣었을 때 최초의 홀수 1 나오잖아. 그리고 모든 홀수는 2씩 차이가 나니까 앞에를 2M으로 쓰는 거야. 2M으로. 아시겠습니까? 2M으로 써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짝수 표현식이야. M 자리에다가 0 넣었을 때 최초의 짝수 2가 등장하려면 2M 플러스 2로 써야지. M 자리에 0 넣었을 때 최초의 짝수 2가 나오려면 2M 플러스 2로 달아줘야 되는 거야. 2M 플러스 2로.
그 다음에 3의 배수도 비슷하게 합니다. 3의 배수도 m자리에다가 0 넣었을 때 최초의 3의 배수 3 등장하려면 3n 플러스 3이라고 써야지. 3n 플러스 3. 마지막으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이거는 이제 3n 플러스 1이라고 잡아주는 거야. 3n 플러스 1.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여기 뒤에 있는 수는 최초의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최초의 수가 여기 온다 생각하면 되지. 왜냐면은 m자리에다가 0을 넣어서 할 거니까.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문제 풀 때 자연수로 나오기도 하고 의미 아닌 정수로도 나오기도 해. 어떻게 나오던 간에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저거를 판단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필수 예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대우를 이용한 명제의 증명. 자, 이제 직접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 증명하시오라고 돼 있으니까 증명을 해야 되겠지, 직접 이제.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명제가 참이래. 얘들아, 어떤 자연수를 제곱해 보는데, 제곱한 게 짝수면 제곱 안 한 수도 짝수래. 제곱 안 한 수도. 그러면은 이게 참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자연수를 제곱해봐. 뭐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했을 때 제곱한 수가 짝수가 되는 게 있어. 2의 제곱, 4의 제곱, 6의 제곱, 8의 제곱 이런 수들은 제곱해도 짝수거든요. 근데 제곱하기 전에 수도 짝수인지 증명해보래. 근데 2의 제곱, 4의 제곱, 6의 제곱 이런 거는 다 짝수야. 제곱하기 전에 수도 짝수야. 당연해 보이는데 이 당연해 보이는 거를 이제 좀 증명을 해야 돼. 이 식을 써가지고 증명을 해줘야 돼. 근데 문제에서는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대우를 내가 작성해 볼게. 지금 이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이제 대우는 자리 바꾸고 부정하는 것이었죠. 대우는 이제 이거 자리 바꾸고 부정할 때 이거 n이 짝수가 아니다라고 해줘야 돼. 근데 자연수로 가정을 했으면 짝수가 아닌 거는 무조건 홀수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홀수라고 쓰고 들어가도 돼. n이 홀수이면 n제곱이 홀수이다. n제곱이 홀수이다 라고 식을 이렇게 쓰도록 할게. 이게 지금 대우야. 이게 대우.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홀수이면 n제곱도라고 쓸게요. 크게 상관없는데 n제곱도 홀수이다라고 쓸게. 이제 n제곱도 홀수이다. 자, 근데 적어도 참이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홀수를 생각해봐. 뭐 1, 4, 5, 7, 9 생각해보면 걔네들의 제곱 1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이런 것들도 다 홀수야. 그러니까 당연해 보이지만 식을 써서 증명을 하라라는 거야. 어떻게 증명하냐면 n을 홀수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제곱한 게 홀수인지 보는 거잖아. 그러면 n을 홀수 표현식으로 일단 식을 잡아. 아까 홀수 표현식이 뭐라고 했죠? 2k-1이야. 2k-1. k는 자연수죠. n을 2k-1이라 하면 제곱을 해봅시다. 얘 제곱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n제곱은 자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맞네.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근데 우리 이 제곱한 수가 홀수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잘 들어봐 얘들아. 홀수 표현식은 잘 들어봐. k가 자연수잖아. 2 곱하기 자연수 빼기 1의 꼴은 홀수인 거야 지금. 2 곱하기 자연수 빼기 1의 꼴. 아니면 이래도 돼. 아니면 2 곱하기 의미 아닌 정수 더하기 1. 이것도 홀수 표현식이었어 아까. 2 곱하기 의미 아닌 정수 더하기 1도 홀수 표현식이야. 자 그러면 그 꼴로 만들어지는지 변형이 되는지를 맞춰주는 거야. 얘를 2로 묶어주면요. 얘가 2k제곱 마이너스 2k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게 홀수 표현식인지를 확인해줘야 되거든. 근데 봐봐. 지금 k가 자연수잖아. k에다가 1, 2, 3, 4 몇 개 넣어보면 이제 1 들어가면 얘가 0이죠. 그 다음에 1보다 큰 자연수 2, 3, 4 이런 거 들어가면은 이거 무조건 자연수 나오거든. 자연수. 그러니까 현재 이 꼴 자체가
2 곱하기 의미 아닌 정수 더하기 1의 꼴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되니까? 2 곱하기 의미 아닌 정수 더하기 1. 그게 홀수 표현식이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 2k제곱 마이너스 2k가 의미 아닌 정수이므로 n제곱도 홀수이다. 왜냐면 의미 아닌 정수이니까 n제곱이 결국 홀수 표현식이므로 n제곱도 홀수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따라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 처음에 주어진 명제죠. 처음에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거야.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홀수 표현식, 짝수 표현식을 잘 알아야 돼. 홀수 표현식, 짝수 표현식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언뜻 보면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좀 이렇게 수학적으로 좀 딱딱하게 증명을 해야 돼. 그래서 조금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귀류법을 이용하는 거야. 귀류법. 자, 루트 3은 무리수이다. 얘도 증명해 보래. 아니, 당연히 루트 3은 무리수인데 이걸 왜 어떻게 증명을 하지? 라는 건데, 이거 일단은 얘는 쓸 게 조금 많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여백 있잖아요. 여백의 여백을 3등분 했을 때, 여백을 만약에 봐봐. 3등분 했을 때, 요 루트 3은 무리수이다라는 증명은 여기다 쓸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여기다가 뭘 쓰냐면은, 이 증명 과정에서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 필요한 거를 다가 여기다 쓸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필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칸 치지 말고, 여긴 치지 말고, 이렇게 1대2로 일단은 약간 여백을 일단은 확보를 하셔서 할 겁니다, 이제. 자, 일단은 나는 이제 이 루트 3은 무리수이다. 이제 여러분들 오른쪽 부분에 여백에 쓸 거를 여기다 쓸게요, 나는 이제. 일단은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이끌어내야 돼. 자, 루트 3은 무리수이다. 자, 결론이 무리수래. 결론을 부정해. 자, 여기서는 무리수를 부정하면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 루트 3을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루트 3을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아까 유리수 표현식이 있었죠. 유리수 표현식. 루트 3을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 A분의 B꼴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AB가 아까 뭐였죠? AB는 정수였는데,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조금 더 조건을 추가해가지고 양수는 양수니까 AB를 자연수로 일단은 세팅해 줄 거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기약분수로 정해버려가지고 AB를 서로소인 자연수를 일단 정해놔. 서로소인 자연수. 루트 3은 A분의 B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루트 3을 유리수라 가정하면 저렇게 루트 3 자체를 분수꼴로 나타낼 수가 있어. 분수꼴로.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한번 저식을 풀어보는 건데, 저식을 이제, 자, 양변을 제곱합니다. 자, 그러면 3은 A제곱분의 B제곱이고요. 양변의 분모 곱해보시면 B제곱이 3A제곱이 되거든요. B제곱이 3A제곱. 자, 근데 여기서 잘 봐봐. 여기서. 일단 A, B가 둘 다 자연수는 자연수인데, 현재, 얘들아, B제곱은 3이 곱해진 수인 거니까, B제곱이 3의 배수야. 3이 곱해진 수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라 썼냐면은, B제곱이 3의 배수잖아요, 지금. B제곱이 3의 배수거든요, 지금. B제곱이 현재 3의 배수입니다. B제곱이 3의 배수면, B가 뭘까, B가? B제곱이 3의 배수면 B는 뭘까? 3의 배수일까 아닐까? 이것도 생각해봐야 돼. 제곱한 게 3의 배수면은 제곱하기 전의 수가 3의 배수인지 생각해봐. 3의 배수 맞니? 이게 제곱수를 한번 생각해봐야 돼.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해봐야 되는데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3의 배수가 되는 것들이
다 원래 수도 3의 배수입니다. b도 3의 배수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제곱한 게 3의 배수면 원래 수도 3의 배수야. 해보면 진짜 저렇게 나와. 해보면 이제. 자, 근데 이제 내가 아까 여기 여백을 왼쪽에 남겨두라고 했잖아요. 왜 남겨두라 했냐면 이걸 증명해 볼 거야, 이거를. 이게 왜 맞는지를 증명을 해볼 거야. 근데 이 원래 문제 있죠. 규律법을 이용해서 이 루트 3이 무리수이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할 때에는 이게 이제 맞다. 이미 알려진 사실, 참으로 알려진 사실이라고 보고 그냥 진행할 거거든. 근데 이 문제랑 별개로 이 명제가 이제 왜 참인지 증명을 엿다가 쓰겠다 이 얘기야 이제. 엿다가 이제 일단은 증명을 이어 나갑니다. b제곱이 3의 배수이므로 b도 3의 배수이다. 그러면 b가 3의 배수면 b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니? b는 3k, k는 자연수로 할 수 있잖아. b는 3k, k는 자연수라 하면 이렇게 나타내주게 되면은 그 b자리에다가 3k를 갖다 넣는 거야. 3k를. 그러니까 9k제곱이 3a제곱이어가지고요. 양변을 3으로 나눠주시면은 a제곱이 3k제곱이 나오게 되잖아요. 3k제곱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쓰고 보니까 뭔가 이 식의 형태가 a제곱이 그럼 3이 곱해진 수니까 a제곱이 3의 배수야. 그래서 3의 배수. 그러니까 여기서 a제곱이 3의 배수이므로 a제곱이 3의 배수이므로 a도 3의 배수가 됩니다. a도 3의 배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아까도 얘기했죠? 제곱한 게 3의 배수면 제곱 안 한 것도 3의 배수입니다. 이게 왜 맞는지는 증명을 따로 해볼 거고 지금은 이거는 맞다라고 보고 넘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모순이 생겨. 모순. 무슨 모순이 생길까? 쓰고 보니까 벌써 모순이 있는데 무슨 모순이 있을까? 여기서 무슨 모순? 여기서 요 가정이 있어. A, B를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가정한 게 있었어. 서로소면은 둘 다 3의 배수면 서로소가 안 돼요. 이게 벌써 모순이 발생하는 거야. 그런데 이는 A, B가 서로소라는 가정이 모순이다. 왜 이게 모순이야? B가 3의 배수이면서 A가 3의 배수라고 했었으니까 여기서 모순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A, B가 서로소라는 가정에 모순이 발생하므로 결론을 부정하니까 모순이 발생한 거야. 그러면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따라서 루트 3은 무리수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야.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게 이제 규律법입니다. 이렇게 증명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사실 그 서로소가 아니게 잡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만약에 서로소가 아니게 잡으면은 무조건 약분이 되잖아 이제. 사실 생각해보면은 내가 4분의 2나 2분의 1이나 똑같잖아 이제. 근데 그냥 애초에 내가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수로 애초에 조건을 처음부터 걸어둔 거야. 조건을 처음부터.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도록 하는 분자 분모로 처음부터 잡아둔 거야. 처음부터. 애초에 그냥 문제 가정 자체를 내가 그렇게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 더 이상 A, B를 약분이 안 되는 서로소인 자연수를 내가 미리 잡고 들어가겠다라고 그냥 정한 거야, 내가. 내가 정하는 거라 보면 돼.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수로 정하겠다. 라고 그렇게 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한 거. 이건 내가 이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세워놓은 가정인 거야, 그냥. 내가 세워놓은 가정. 그 가정이랑 이 결론이랑 헷갈리면 안 되고, 그냥 애초에 내가 이 A, B 자체를 이제 이렇게 가정을 내가 이제 잡아놨어. 가정을 이제.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수로 잡아놨어, 이제. 근데 그렇게 가정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니까 모순이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그럼 이 모순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럼 이 가정이 잘못됐던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야, 이제.
근데 문제가 생긴 건데 가정에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요소는 지금 없는 거야 이제 여기서는. 애초에 A, B가 서로소인 자연수라는 말 자체가 저게 뭐 잘못된 말이 아니잖아 이제. 잘못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가정은 무조건 이제 내가 정한 거니까 맞다라고 들어가고, 그렇게 해보니까 결론이 지금 모순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 결론을 이제 부정을 해보니까 지금 모순이 발생하니까 결론을 부정하지 않고 원래 명제로 가야 되는 거야. 원래 명제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증명을 하는 게 규律법이야. 이런 느낌으로 증명하는 게 규律법이고,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증명할게요. 요거 여기다 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다 쓸 건데, 자 뭐라고 쓰실 거냐면은,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자연수 n에 대하여 n 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이거에 대한 증명을 이제 해볼 거예요. 이제 n도 3의 배수이다. 이게 참인지를 내가 증명을 해볼 거예요. 이제 참인지 이제. 자, 이거 어떻게 증명하냐면요. 이거는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볼게. 대우를 이용해서. 그래서 요거에 대우를 작성해 볼게. 대우를 이제. 요놈의 대우란,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대우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이라고 되는 거야.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 대우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해 볼 거야. 이 대우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저거를 증명해 볼 거야. 저걸 증명합니다. 어떻게 증명하냐면, 먼저 우리 그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해 보면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1이냐 2냐 세 가지가 있을 거야. 이제 분류가 이제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어떤 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그건 3의 배수 의미하는 거야. 3의 배수. 근데 지금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지? 그럼 이 자연수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 아니면 2란 얘기야. 1 아니면 2. 그래서 어떻게 잡냐면, 이제 n을 3k-1, 이거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죠? 이거는 k를 자연수로 가져가면은 이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야? k에 1 들어가면 2 나오잖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라는 식을 세운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n을 저렇게 3k-1이라고도 한번 식을 세워보고, 이제 잠시만요. 일단은 이렇게 n을 3k-1 바로 이거 쓰자. 그 다음에 n을 3k-2, k는 자연수.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이런 꼴로.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은 3k-1, n은 3k-2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얘들아, 미안한데 이거 하나 더 써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다. 지금 이 대우가 참인지를 증명하는 거잖아. 그러려면은 지금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이라는 가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요거 하시기 전에 요게 하나 먼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요 사이에 요 위에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이라는 말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은 3k-1, n은 3k-2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이 흘러가야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저렇게 두 가지의 n값을 잡은 다음에 걔네를 제곱을 해봐. 제곱을 한 결과가 3의 배수가 안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 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 다 제곱을 해볼 거거든요. 이제 첫 번째 거 합니다. 첫 번째 거는 요거, 잠깐만, n이 3k-1일 때 1을 제곱해 보면은 n이 3k-1일 때
이때 n제곱은요 9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인데요. 완전 제곱식. 저건데 저거를 3으로 묶어봅니다. 3으로 이제 3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저게 3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저렇게 나오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꼴을 볼래? k가 자연수잖아요. 1부터 가능한데 k에 1, 2, 3, 4 몇 개 넣어보면은 이게 1 이상의 자연수가 무조건 나와 이게. 그러니까 3 곱하기 자연수 더하기 1이지. 이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야 이것도. 3 곱하기 자연수 더하기 1도 이것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n제곱 해보니까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n이 3k 빼기 2일 때도 해봅시다 이제. n이 3k 빼기 2일 때도 해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제곱합니다. n제곱은 그 9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플러스 4까지 나오게 되는데 얘를 3으로 묶어. 그럼 3k 제곱 마이너스 4k 최대한 3으로 묶어내. 상수항도 최대한 3으로 묶어내서 더하기 1 더하기 1로 써. 이렇게 씁니다. 근데 얘도 쓰고 보니까 꼴이 어때? 자, k에 자연수가 들어갈 수 있잖아. 1 넣어주면 얘가 0이야 0. 그 다음에 1보다 큰 자연수 넣으면은 얘가 자연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3 곱하기 의미 아닌 정수 더하기 1의 꼴이야. 3 곱하기 의미 아닌 정수 더하기 1. 그 꼴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는 꼴이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그래서 n을 어떻게 잡는다 하더라도 어떤 케이스를 하더라도 그 n제곱이 3의 배수가 안 나와 지금. 3의 배수가. 자, 그래서 이제 난 여기다 쓸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래서 어떤 케이스를 하더라도 따라서 잠깐만. 요걸 쓰자. 요 괄호 안에 있는 게 3k제곱 마이너스 2k는 지금 될 수 있는 게 자연수. 그 다음에 이제 저 3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은 의미 아닌 정수이므로 한 다음에요.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야.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자, 근데 이거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쓰는 거야? 아까처럼 따라서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 라고 쓸게 이제. 따라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처음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라고 쓸게요. 따라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참이므로 처음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처음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좀 쓰도록 할게요. 자, 공간이 네. 자, 그래서 이것도 좀 쓸 게 좀 많죠? 쓰고 보니까 생각보다 좀 쓸 게 많네. 얘도 반반 나눠서 됐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어. 증명을. 자, 근데 앞에 제가 필수예제 내가 아까 요 글자 안 쓴 것 같은데. 앞에 제가 필수예제 요거 볼래? 아까 앞에 필수예제 17번 할 때 그 대우 증명할 때 요거 여러분들 필기하신 거 있죠? 따라서 필기한 거 봐봐. 따라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처음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여기 처음이라고 내가 아까 썼니? 처음? 그 처음 거기 붙여주자. 처음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좀 깔끔하게 문장이 좀 흘러가려면 처음이라는 말을 거기 좀 추가합시다. 처음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쓴 게 진짜 해설에서 볼 수 있는 그거를 이제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지금 그대로 쓴 거라 보면 돼 이제. 그래서 이렇게 좀 완벽하게 써야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올까? 서술형으로 나올까? 이게 나올까 이게? 이게 나와. 여기 서술형에 나와 얘들아. 진짜야? 대부분은 박스 빈칸 채우는 문제로 여기 막
빈칸 뚫어놔가지고 나오는데, 근데 가끔 좀 사악한 학교는 이거 소수령으로 그대로 이대로 소수령 3 루트 3은 무리수이다를 증명하셔 나와 진짜로 얘들아 이거. 그럼 진짜 이렇게 다 써야 돼. 이렇게. 아니면 어떻게도 나올 수 있는지 알아? 아니면 이게 보통 학교쌤들이 뭘 좋아하시냐면은 수행평가에서 이거 증명하는 것도 나오기도 해. 수행평가. 그런 것도 나와. 잘하면 돼. 되게 거부감이 들잖아. 되게 거부감이 이제. 근데 그건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습니다. 다 거부감 드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피할 수 없어. 너네가 이제 마주해야 되는 거야. 피할 수 없으니까 즐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부등식이야. 절대부등식. 자, 일단 오늘의 이제 큰 산은 이제 지나갔어. 뒤에는 그래도 비교적 할만해. 앞에가 너무 좀 빡빡했죠. 이제 증명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도 증명이 조금 나오는데 아까보다는 훨씬 할만합니다. 보자 이거. 자,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나와요. 저게 뭐냐면 부등식의 어떤 문자에다가 어떤 실수를 대입한다 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를래. 절대부등식. 이러한 부등식을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절대부등식. 그랬을 때 요 절대부등식을 이제 우리가 요 부등식의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이 이제 있어요. 실수의 성질이. 자, 뭐냐면 그 어떤 부등식이 이게 맞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되는 기본적인 실수의 성질이 있거든. 근데 밑에 6가지 나오는데 6가지가 너무 다 당연한 것들이야. 근데 봐봐. 어떤 부등식이 절대부등식임을 증명하고 싶을 때는 아래와 같은 걸 증명한대. 이용한대. A, B가 실수일 텐데 잘 들어봐 이거. 만약에 내가 그 어떤 부등식을 증명하고 싶어. 근데 어떤 부등식의 꼴이 A가 B보다 큰지 증명하는 꼴의 형태야. 그러니까 뭐가 뭐보다 큰지. 이걸 증명하려면은 봐봐. A 빼기 B가 0보다 큰지를 증명하면은 이것도 증명이 되는 거야. 이거 사실 너무 당연해 보이죠? 이거 B만 이항하면은 이거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이 당연해 보이는 게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 돼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느낌이야.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게 이런 부등식 꼴이야. 뭐가 뭐보다 크다를 증명해야 돼. 근데 이 좌변에서 우변을 한번 빼봤어. A 빼기 B를 막 계산을 해봐. 근데 걔가 0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와. 그럼 이 부등식이 증명이 된 거야. 이 부등식이. 요런 느낌으로 증명을 해.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당연해 보이지만 그 당연해 보이는 거를 이제 우리가 활용해서 풀고요. 2번도 보시면 A제곱이 0 이상. 우리 실수를 제곱하면 0 이상이다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이제. 그래서 걔네 둘이 더해도 0 이상이다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이제. 당연한 거. 근데 특별히 만약에 이 3번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야. 우리 실수를 제곱해서 더해서 0이 나오려면은 각각이 0일 수밖에 없어요. 각각이 이제. 근데 여기 화살표를 잘 봐봐. 여기 화살표가 양쪽 화살표로 돼 있지 않니 이제? 이게 양쪽 화살표가 무슨 의미지? 필요충분 조건. 그래서 이 앞뒤 조건이 수학적 뭐라고 했지 이거? 수학적으로 이제 완전히 같은 의미다 라고 해가지고 수학적 동치라고도 얘기했을 거야. 수학적 동치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 5번을 봐봐. 5번도 사실 보면 되게 당연해 보이거든? A, B가 양수야. 근데 만약에 양수인데 A가 B보다 크대. 그럼 당연히 제곱한 것도 A 제곱이 더 크겠죠? 루트를 씌워도 당연히 A 쪽이 더 클 거야. 이건 당연해 보이잖아 이제. 근데 이 당연해 보이는 거를 증명할 때 꼭 활용해서 풀어. 이거를. 어떤 느낌으로 증명하는지 이따 자세하게 할 거고. 그 다음에 6번이 좀 약간 되게 그나마 좀 생소한 건데 덜 당연해 보이는 건데 뭐냐면 봐봐. 얘들아 절대값을 제곱한 거는 안에 있는 수의 제곱이랑 같아 이거는. 아시겠습니까?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맞구나라고 일단 깔고 갈 거야. A가 양수든 음수든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같고 그 다음 이거 봐봐. 절대값끼리 곱하면은 합치수가 있어 기본적으로. 알겠지? 합치수가 있고요. 또 요것도 있어. 어떤 수를 절대값 하면은 당연히 원래 수보다 크거나 같대. 요거 3개 받아들여지니? 첫 번째 거 받아들여지니? 어떤 수의 절대값을 제곱하든 아니면 그냥 제곱해도 같고요. 절대값끼리 곱하나 한 번에 곱하나 똑같다라는 거야.
절대값을 굳이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마지막 세 번째도 A가 만약에 양수면 양변이 같아. A가 양수면. 근데 A가 음수면은 무조건 좌변이 크는 거야. 좌변이.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부등식은 성립하는 거야. 부등식은 이제 A, 부에 관계없이. 자, 되게 당연해 보이지만 이것들을 잘 활용해야 돼. 이것들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절대부등식이 있거든요. 자, 이제 1번 A제곱 풀마 AB 플러스 B제곱. 이거 0 이상이래요, 항상. 두 번째, 요게 0 이상이래요. 세 번째, 절대값끼리 더한 거랑 합쳐서 더한 게 좌변이 더 크거나 같대. 이거 다 확실히 어떠한 실수 AB를 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거든. 저게 왜 항상 성립하는지 확인해 볼게. 자, 그거 자세한 증명은 뒤에서 할 거고요. 우선 여기는 결론만 쓸게요. 이게 등호가 성립하려면요. A, B가 둘 다 0이어야 가능합니다. 두 번째 게 만약에 이게 0이 되려면요. 이거 A, B, C가 다 0이어야 잠깐만. A, B, C가 이거는 다 같아야 저게 확인이 됩니다. 는 0은 아니야. A, B, C가 다 같기만 하면은 저게 성립하고요. 3번에서의 등호는 A, B가 0 이상일 때, 같은 부호일 때 이게 확인이 돼. 저게 왜 등호가 성립하는지는 뒤에 증명을 또 할 겁니다. 얘는 이제 증명을 좀 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야.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인데, 자, 어떤 두 수 A, B가 있을 때 양수로 가정해. 자, 우리 그 평균 계산하는 거 있죠? 평균 계산하는 거. 자, 단순히 만약에 수학이 100점이다. 국어가 80점이다. 100점하고 80점하고 평균 되면 몇이야? 90점이야. 그게 산술평균이야. 단순히 두 수를 더해서 나누기 이해한 게 산술평균이야. 자, 그 다음 봐봐. 루트 AB를 기하평균이라고 한대. 기하평균. 루트 AB가 기하평균이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우리가 보통 평균 하면은 처음 얘기한 100점하고 80점의 평균 90점 단순히 더해서 나누기 이해한 걸로 평균을 많이 계산하는데 기하평균이라는 것도 있어. 저건 뭐냐면 이제 기하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뭔가 도형이랑 연관된 것 같은데 약간 요런 거야. 이제 뭐냐면 그 이렇게 생각해 볼까? 만약에 현재 봐봐. 뭐 어떤 도시의 인구라 가정해 볼게. A만큼의 인구가 있어. 근데 얘가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2배가 됐어. 2배가. 그럼 2A가 되죠. 2A가. 또 2배가 됐다 가정해봐. 그러면은 4A가 되지. 4A가. 그러면 여기서 뭘 물어보냐면 이 도시는 그 평균적으로 몇 배가 되는가 라고 물어봐. A에서 4A가 될 때까지 평균적으로 몇 배가 됐는가. 평균적으로 2배씩 된 셈 아니네. 2배씩인데 2배씩 된 셈이니까 이때는 기하평균이 2인 거야. 2. 2배씩 늘어나니까. 단순히 산술 해가지고 얘네들이 더해서 나누기 2 해가지고 2분의 5A가 평균 아닌가요?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 도시의 이제 이 평균적인 인구는 처음이랑 나중에 평균적인 인구는 이게 아니라 2A로 보는 거야. 2A로. 곱셈의 스케일일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하평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은 얘가 나온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평균도 있다라고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알면 돼.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에서는 어떤 부등식이 성립을 하는데 뭐가 성립하냐면 무조건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대. 자, 왜 그런지 증명할 겁니다. 자, 단 등호는 A, B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일단 미리 쓰고 들어갈게. 미리. 저게 이제 왜 성립하는지 한번 증명해 볼 거야, 이제. 자, 증명을 하는데,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거든? 어떤 부등식을 증명을 할 때에는 어떻게 증명한다라고 했냐면, 1번 원리 있죠. 좌변에서 5분을 뺐을 때 양수가 나오는지 확인하면 돼. 좌변에서 5분을 뺀 게 양수인지. 그러니까, 얘 빼기 얘 있지, 봐봐. 요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루트 AB 있죠. 얘가 0 이상이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이 부등식도 참이다라는 거야. 이 부등식도 참. 그럼 얘가 진짜 0 이상인지를 증명해 볼 거야. 근데 여기서 조금 약간 테크닉이 들어갈 거야. 잘 보세요. 요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루트 AB는
A, B가 양수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 잘 봐, 이거 이제. 그 통보들 일단 좀 해놓을게, 통보들. 2분의 A 마이너스 루트끼리 찢어놔가지고, 다시. A 마이너스 통분이야. 2 루트 A 루트 B 플러스 B로 잡을 수 있지. 그냥 통분한 거야, 통분. 통분하고 한꺼번에 곱해져 있는 루트를 쪼개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A, B를 루트로 표현을 해, 루트로.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A 루트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표현해 주신 다음에 얘를 이제 나누기 2를 합니다. 나누기 2. 쟤를 나누기 2를 해. 저러면은 분자를 잘 관찰해 주다 보면은 분자가 뭘까 저게? 뭐야 이게? 분자가? 무슨 식이야 저게? 완전 제곱식이야 분자가. 그래서 제 분자를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나누기 2의 꼴로 볼 수 있어. 이렇게. 결국 분자를 완전 제곱식의 꼴로 볼 수 있습니다. 완전 제곱식의 꼴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도 한번 보시면 그 우리가 방금 앞에 실수의 성질 중에 이거 있죠. 뭐가 있어?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야. 근데 지금 이 문제도 보시면 지금 무언가의 제곱 꼴이잖아. 뭐 나누기 2를 해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비로소 이게 0 이상이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내가 처음 부등식 좌변에서 5분을 빼본 게 0 이상이다라는 게 증명이 되니까 처음 부등식도 성립한다 라고 증명하는 거야. 여긴 이렇게 증명을 해.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이 등호 조건 있죠. 단 등호는 자 생각해봐. 이게 등호가 성립하려면은 이게 지금 0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게 0이려면은 이 괄호 안에가 0이어야 되죠. 그럼 A, B가 어떠면 되겠어? 같으면 되는 거야. A, B가 같으면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한 번 더 씁시다. 여기서 단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 한 번 더 씁시다. 단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하는 겁니다. 단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 단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합니다. 근데 그 기본적으로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 줄여서 산술기하라고 부를 건데 이 산술기하는 보통은 이렇게 분수로 이제 실제 문제 풀 때는 분수로 안 쓰고 양변에 이 곱해버려 가지고 이렇게 주로 쓸 거야.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쓸 거야. 문제 풀 때는 분수꼴보다는 양변에 이 곱해버려 가지고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문제 풀 땐 저렇게 식을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또 보면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자, 얘는 이제 뭐냐면 이제 A, B, X가 실수일 때인데 실수면 요렇대.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자 저게 그 뭐보다 항상 크거나 같냐면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는 항상 좌변이 크거나 같대. 자 증명해 볼 거고요. 먼저 씁겠습니다. 단 등호는 어떨 때 성립하냐면 잘 봐야 돼 이거.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 성립하는 거야.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단등호 조건이 저거야. 단등호. 단등호는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 성립한다요. 자, 얘 증명도 똑같아. 그냥 저 좌변의 식에서 저 우변에 있는 요 완전 제곱식 있죠. 얘를 한번 빼봐. 얘를 빼봐. 만약에 저걸 빼봤을 때 저 빼본 계산 결과가 0 이상이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원래 부등식도 증명이 된 거야. 한번 전개해봐야 돼 저거는. 다 전개해보셔야 되는데 다 합니다.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완전 제곱식입니다.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BXY 마이너스 B제곱 Y제곱 다 저렇게 다 식을 쓰도록 할 거야. 저렇게. 저런 식으로 식을 좀 쓸 거고요. 그래서 이거 좀 더 한번 보면은 소거되는 게 좀 있거든.
a제곱 x제곱이 소거가 돼요. b제곱 y제곱도 소거가 돼요. 남는 거를 좀 다시 써보면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xy 플러스 b제곱 x제곱이 돼. 이렇게 남는 거를 한번 다시 좀 썼습니다. 남는 거를 이제 다시 썼는데 쓰고 보니까 이거 완전 제곱식입니다. 완전 제곱식. ay 마이너스 bx의 전체 제곱이야. 전체 제곱. 저게 ay 마이너스 bx의 전체 제곱이야. 꼴 자체가. 그래서 제곱이니까 당연히 0 이상이지. 여기서 0 이상이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야. 여기서 증명이 됩니다. 자, 여기서 증명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등호 조건이 있죠. 등호 조건. 등호가 성립하려면 지금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0이어야 돼. 그럼 이게 이제 진짜 0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되거든. 0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자 봐봐. 단 등호는 저걸 따로 풀어볼게 저거를. 자 저게 등호가 성립하려면은 ay가 bx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양변을 a로 나눠 a로. 그 다음에 이제 양변을 b로 나눠 b로. 그러면 a분의 x는 b분의 y가 나와. a분의 x는 b분의 y가 나온다. a분의 x는 a분의 x a분의 x 아유 졸리다. a분의 x는 b분의 y가 성립합니다.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 성립한다. 단등호는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 성립합니다. 단등호는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 성립. 자, 그래서 코치-슈바르츠 부등식 저게 항 2개짜리 버전입니다. 항 2개짜리 버전. 항 2개짜리 버전은 저렇게 되고 이게 3개짜리 버전도 있어. 3개짜리 버전. 이제 2개씩 나왔잖아. 3개짜리는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그 다음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이렇게 나오면 3개짜리 버전이야. 뭐 저것도 성립한대요. 좌변이 더 크거나 같대. 자, 이거는 증명을 안 할 거야. 이거는 증명 안 할 거고. 근데 이때의 단 등호 조건이 뭐냐면 위에랑 비슷하게 a분의 x는 b분의 y는 c분의 z a분의 x는 b분의 y는 c분의 z일 때 이 등호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증명은 따로 안 할게요. 이제 증명은 따로 안 하고 근데 요거 코시-슈바르츠 할 때 요 꼴을 잘 맞춰야 되는 게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할게. 잡아봐. 이 꼴을 맞추는 게 중요해. 얘는 특히 이제 어떻게 꼴을 맞춰야 되냐면 얘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무조건 봐봐. 지금 얘네 둘이 곱해봐. a제곱 x제곱이지. 그거에 루트 씌운 게 얘라고 생각해야 돼. 무조건 이렇게 생각해. 무조건. 얘네들이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운 게 무조건 여기 와야 돼. 얘네들이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운 게 여기 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무조건이야. 이건 무조건. 얘네들이 곱셈하고 루트를 씌운다 생각해. 얘네도 마찬가지로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것으로 저렇게 생각을 해야 돼. 저렇게. 무조건 저렇게 생각해야 이제 코시-슈바르츠 꼴로 맞춰진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나중에 고난도 풀 때 저게 굉장히 중요해. 고난도 풀 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잠깐 끌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자, 필수예제 19번인데 절대부등식 증명이 이제 나옵니다. 자, 1번은 자, 이 2차식이 항상 0 이상이래. 이게 왜 0 이상인지 증명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그 완전 제곱식 만들면 돼. 완전 제곱식. 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볼게. 자, a제곱 플러스 ab 한 다음에 이걸 a에 대한 2차식으로 잡으면 이거 절반에 제곱해가지고 이게 4분의 1 b제곱이죠. 이게 4분의 1 b제곱. 저렇게 해야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는 b제곱이니까 뒤에 4분의 3b제곱을 더 좀 플러스 해줘야지만이 식이 맞을 거야. 식이 맞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각각 해봅시다. 앞에 거는요.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이고요. 뒤에는 그냥 4분의 3b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저렇게 표현해보고 나니까 저게 결국엔 뭐야?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의 꼴 항상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표현이야. 저게 항상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저게 제곱 더하기 제곱의 꼴이니까. 근데 이제 등호 성립 조건을 생각해 볼게. 단등호는 이게 어떨 때 성립하는 거냐면요, 제곱끼리 더했을 때 0 되려면은 얘네 각각이 0이어야 돼. 각각이 이제.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일단은 뒤에 게 0 되려면은 b가 몇이어야 되죠? 0. 근데 b가 0이면은 a도 0이어야 여기도 0이란 말이야. 각각이 0 돼야 되니까. 그래서 a, b가 둘 다 0일 때, 단등호는 a, b는 0일 때 성립한다 라고 이 정도 이제 증명해주면 끝. 이 정도로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요거도 0 이상이거든요. 이거는 왜 0 이상이냐면요, 이거 근데 그 무슨 곱셈 공식 변형 때 이거 보던 꼴 이거 기억나니? 이거 식 뭔지 아십니까? 이거 뭐죠 이거? 이거 식 뭐였지 이거? 2분의 1 해가지고 중괄호로 묶고 이게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 요거였던 거 기억나니 이거? 저거야 저겁니다 저거. 그러니까 쓰고 보니까 이거는 제곱의 합으로 표현되죠. 제곱의 합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증명하는 거야. 근데 얘도 단등호 조건이 있어. 단등호는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하냐면요, 이게 괄호 안에 있는 게 다 0이 돼야 되잖아. 그럼 a가 b랑 같아야 되고, b가 c랑 같아야 되고, c가 a랑도 같아야 돼. 그러니까 a, b, c가 다 같아야 성립해. 이게 a, b, c가 다 같아야. 단등호는 a는 b는 c일 때 성립합니다. 단등호는 a, b, c가 다 같아야 저게 성립합니다. 단등호는 a, b, c가 다 같을 때 성립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넘어가도 되겠죠 이제? 자, 이렇게 여기까지 쓰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넘어가시면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절대값이 나오네요. 절대값이 이제. 자, 요거 어떻게 하냐면 절대값은, 자, 잘 들어봐야 얘들아 이거 저거. 그 3번은 조금 이제 써야 돼. 잘 봐 이거. 그 3번을 푸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 좌변에 잘 보셔야 돼 이거. 일단은 절대값끼리 더하니까 얘네 둘 다 양수지 그지? 그러면 이걸 증명해. 잘 봐 이거. 좌변의 제곱에서 우변의 제곱을 빼. 이걸 계산해. 저거를 계산해. 왜냐면은 절대값 이 상태로는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절대값을 최대한 없애주기 위해서 제곱을 해주거든요. 제곱을 이제. 자, 얘들아 만약에 봐봐. 이게 만약에 0 이상이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이게 0 이상이면 좌변의 제곱이 우변의 제곱보다 더 큰 거야. 그럼 그게 곧 좌변이 우변보다 큰 거야. 제곱한 게 좌변 쪽이 크면은 제곱 안 한 것도 좌변이 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좌변의 제곱에서 우변의 제곱을 빼볼 건데, 이거 이제 합니다. 봐봐. 절대값 a 제곱 플러스 이 앞에 거 뒤에 거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얘를 제곱하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어. 절대값의 제곱이 뭐랑 같다라고 했지? 그냥 안에 있는 거의 제곱이랑 똑같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에 있는 거의 제곱이어가지고 그냥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야.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 좀 더 씩 정리해볼게. 이거 이제 이거 절대값 a의 제곱, 이건 그냥 a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끼리 곱한 거, 이거 앞에서 하나의 큰 절대값으로 합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b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거 뒤에 그냥 전개하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제곱, 이와 같이 나올 거야. 쓰고 보니까 소거되는 게 있죠. 소거되는 게 이제 찹 해가지고 남는 식을 2로 묶어주니까 2에
절대값 AB 마이너스 AB가 이렇게 나오게 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어 얘들아. 어떤 수의 절대값은 어떤 수보다 항상 더 크거나 같다라는 앞에 실수의 성질 기억납니까? 실수의 성질? 얘들아 요거 6번에 요거 절대값이 원래 수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에 의해서 지금 보시는 이것도 얘가 얘보다 크지 그지? 그럼 뺀 게 반드시 뭐가 돼야 돼? 0 이상이 나와야 돼.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봐봐. 이 제곱한 게 더 왼쪽 게 크니까 제곱 안 한 것도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단서를 달아. 얘들아 그 잠깐 요거랑 별개로 봐봐. 만약에 이게 지금 성립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A가 B보다 크니 이거? 안 돼? 왜 안 되죠?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이 조건도 달려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조건도 달려있으면 요거 되니? 그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A, B가 이 좌변, 우변이 이제 저게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제가 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 A 플러스 B도 쟤도 0 이상이 보장이 되므로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제곱이 이제 더 크니까 원래 것도 더 크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야. 이렇게 원래 것도 더 크다 이렇게 내리는 거야. 이게 없으면은 부등호 방향의 반대일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있으니까 부등호가 온전히 나오게 된다는 거고, 이때도 단등호 해보자. 단등호가 어떨 때? 단등호는 어떨 때 나오냐면요, 단등호는 이럴 때 나옵니다. 여기서 이게 0일 때잖아요. 0일 때. 이게 0이 되려면은 절대값 A, B가 그냥 A, B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이게 괄호가 0 되려면은. 절대값이 그대로 없어졌네? 이거 절대값이 어떨 때 없어지죠? 안에 있는 게 어떨 때? 0 이상일 때. 그래서 안에 있는 게 0 이상일 때 저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안에 있는 게 곱해서 0 이상이어야지만이 저 등호가 성립하는 겁니다. 등호가. 이렇게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사실 저 부등식에 등호가 성립하려면 A, B가 둘 다 같은 부호면 돼. 같은 부호면은 곱해서 0 이상 나오지 않겠니? 같은 부호면. 자, 그러니까 A, B가 둘 다 양수야. 이거 등호 성립할 거야. 둘 다 음수여도 등호 성립할 거야. 그 다음 4번. A, B가 둘 다 이제 양수일 때 요 식이 또 성립한다라는 걸 증명을 하래요. 요 식이 성립하는 거. 자, 이거는 마찬가지야. 얘도 그 좌변의 제곱에서 그 우변의 제곱을 뺍니다. 제곱끼리 뺍니다. 이 결과가 항상 0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증명할 거예요. 이 결과가. 해보면 이거 제곱하면은 안에 것만 나오죠. 2a 플러스 2b. 얘 제곱해보시면 a 플러스 2 루트 a 루트 b 플러스 b라고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건데, 이거 이제 동류항 정리할 수 있죠? 2a 빼기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루트 a 루트 b, 2b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b라고 잡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결국 쓰고 보니까 이것도 완전 제곱식 꼴인 거 좀 보이니? 완전 제곱식 꼴인 거? 이게 어떤 꼴이냐면은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a 루트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이 돼가지고요. 완전 제곱식으로 해보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결국에는 얘도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야. 여기서 증명이 됩니다. 이렇게 증명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게 그 0 이상이니까 좌변의 제곱이 더 큰 건데, 그럼 좌변의 제곱이 우변의 제곱보다 이제 큰데 마침 A, B가 양수이니까 제곱을 안 하는 것도 당연히 양수겠죠. 그죠? 얘가 양수. 그 다음에 루트 A 플러스 루트 B가 양수이므로
그러므로 이제 좌변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야. 루트 2의 a 플러스 b가 크다, 같다? 루트 a 플러스 루트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야. 이 조건이 꼭 있어야지만이 성립합니다. 이 조건이 없으면은 이게 좌변의 제곱이 더 크다라고 해가지고 좌변이 무조건 크지가 않다라는 거야.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단등호 조건 들어가면은 단등호는 어떨 때 성립하냐면요. 단등호는 이게 0일 때죠. 괄호 안에 있는 게 0일 때. A, B가 같으면 돼. 단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합니다. A는 B일 때 성립. 단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합니다. A는 B일 때. 이렇게 증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유제 푸실 때에도 이와 같이 증명해서 단등호는까지 쓰시는데 그 미리 얘기하면 그 밑에 유제 있죠? 그 유제의 소괄호 4번은 거기는 그 등호 조건을 쓰지 않아도 돼. 알겠지? 거기 등호가 없죠. 부등식에. 그러니까 그때는 단등호 조건 안 써도 돼. 나머지 1, 2, 3번은 단등호 조건 쓰셔야 됩니다. 단등호 조건. 이렇게 좀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 아이디어가 다 비슷해. 그냥 좌변 빼기 우변을 해보는데 그거를 뭐 제곱해보기도 해서 하면서 결국에는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증명을 해주게 되는 거야.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증명은 이제 끝났다. 증명은. 이제 그 본격적으로 그 산술기하 부등식을 풀어볼 거야. 산술기하 부등식. 산술기하 부등식. 산술기하. 자, 이제 굉장히 이제 시험에서 굉장히 좀 비중 있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산술기하 부등식. 굉장히 비중 있게 나옵니다. 자, 이게 그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 이게 다양한 유형을 좀 이제 익혀놔야 되는 거거든. 다양한 유형을. 자, 보시면 요겁니다. 자, 뭐냐면 자, 필수지 20번이야, 20번. 그 A, B가 둘 다 양수야. 근데 2A 플러스 5B가 100이야. 그때 A, B의 최대값을 이제 물어본대. 일단 산술기하 부등식의 꿀이 이거거든요.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고 단등호 해볼게. 단등호는 어떨 때 성립하는 것이었냐면은 단등호는 이거 어떨 때 성립하는 거였죠? 단등호? AB가 어떨 때? 같을 때. 단등호는 AB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단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하는 것이고요. 단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 자, 그래서 저걸 한번 풀어보자. 자,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이고 2A 플러스 5B가 100인데 얘들아 요 2A 플러스 5B에 대해서 얘들아 요 식에 대해서 요 산술기하 부등식을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산술기하 부등식에 요거를 A로 보고 요거를 B로 보고 공식 적용하는 거야. 그러면은 둘이 더한 게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면 2루트 얘네끼리 곱한 10AB보다 이제 크거나 같다. 이렇게 부등식을 세울 수가 있어. 이렇게 부등식을 세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이 AB의 최대값을 물어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 부등식을 풀어보면 되거든. 여기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양변을 지금 2로 나눌 수가 있죠? 2로 나눠버립니다. 그러면은 루트 AB, 루트 10AB. 자, 루트 10AB가요, 작거나 같다 50보다 해주고, 여기서 양변 제곱해보자. 제곱해보시면 10AB가 여기서 2500보다 작거나 같다 10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25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나오게 될 거야. 저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AB가 25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AB의 최대값이 몇인 거야? 250인 거야. 250. 따라서 라지 M은 250이고요. 근데 그때 AB의 값을 구하라고 했지. 그때 AB의 값을 알파 베타로 두겠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게 AB의 최대가 나오는 상황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야. 등호가 성립할 때는 더하는 두 수가 산술기하 했을 때 더하는 두 수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하는 게 얘네 둘이지. 얘네 둘이 같을 때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몇이어야 돼?
50. 50에서 100으로서 같은 걸 더해서 10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등호 성립 조건을 이제 2a랑 5b랑 같이 50으로 나올 때가 등호 성립 조건이다라고 보는 거야. 둘이 더해서 100일 때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파로 바꿀게, 알파. 따라서 알파는 25고요. 베타는 12 나오게 되니까 따라서 이제 라지 n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해주시게 되면은 몇입니까? 답은 285 나오나? 285.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285 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285 라고 해주시기 바라고.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21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봐봐. 지금은 산술기하 부등식에서 A, B 더하는 부분이 주어졌는데 이번에는 곱하는 부분이 주어졌어. 곱하는 부분이. 곱할 때가 8일 때 자, 우리가 따지는 게 2A 플러스 4B의 최소죠. 그러면은 저 2A 플러스 4B에 대해서 산술기하 부등식을 적용을 해. 요놈에 대해서 적용해주면은 2루트 한 다음에 얘네들이 곱한 게 여기 오는 거기 때문에 2루트 8AB라고 쓸 수 있어. 2루트 8AB. 근데 쓰고 보니까 AB의 곱셈이 8이라며 8. 8이면은 자, 2 곱하기 이거 루트 8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8이지 그냥. 이게 2, 8에 16 되니? 2, 8에 16? 8의 제곱이니까 2, 8에 16이 되겠지? 자, 그래서 다시 쓰면은 따라서 우리는 저 2a 플러스 4b가 최소 16보다 크거나 같구나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지. 최소값이 몇이야? 그래서 16이야 16. 따라서 일단 최소값을 만약에 찾는다고 한다면 따라서 최소값은 16인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때 A가 뭔지 B가 뭔지도 구해줘야 되잖아요. A, B가 뭔지 구해줘야 돼 이제. 자,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최소가 되려면 이게 등호가 성립할 때야. 이게 등호가 성립하려면은 이제 더하는 두 수가 같아야 되고 걔네들이 더한 게 16일 때지? 각각이 몇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8. 그렇게 푸는 거야. 따라서 등호가 성립하려면 2a 이퀄 4b 이퀄 8일 때 이때 여기서 a, b 나오죠. 이때 a가 4고요. b가 2가 나와서 한 번 더 쓸게. 최소값은 16이요. 그때의 a, b는 a는 4, b는 2일 때로 정해주면 돼. a는 4, b는 2일 때로. 이렇게 정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22번이야? 22번? 22번은 이제 전개해서 확인하는 꼴이 있어. 전개해서. A, B가 양수인데 이거는 A분의 B가 P일 때 최소값 Q를 갖는데 저거는 전개해보면 돼. 얘 전개해보시면요. 다 전개해볼게 이제 1 더하기 B분의 4A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4가 되거든요. 저렇게 나오게 돼. 다 전개했을 때. 근데 이거 동류항이 있으니까 동류항 정리하고 조금 다시 재정렬하면은 A분의 B 더하기 B분의 4A 더하기 5라고 나오게 되거든요. 저렇게 나오게 되네. 저렇게 나오게 된다. 이게 어떨 때 최소이냐 이 얘기야. 근데 요건 잘 봐야 돼. 요거 좀 은근히 좀 약간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걸 산술기하 부등식을 적용하는데 산술기하 부등식은 이제 A 플러스 P 2개 더할 때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몇 개를 더하지? 3개를 더하지. 이 2개에 대해서 산술기하 부등식을 적용해. 그럼 이렇게 되지. 2루트 A분의 B 곱하기 B분의 4A지. 만약에 봐봐. 여기 5가 없었으면은 이렇게만 쓰는 게 맞잖아. 오른쪽을. 근데 5가 있죠 지금. 그럼 오른쪽에 뭐 해주면 돼? 5 더하면 돼. 이렇게. 산술기하 부등식은 요놈에 대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요놈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 건데 근데 이게 좀 약분이 되지? 정리가 됩니다. 자, B 약분 되고요. A가 약분 되니까 몇이 됩니까 이게? 2 곱하기 루트 4 더하기 5. 그러니까 4 더하기 5 해주니까 9라고 나오게 되지. 9. 그러면 이 문제에서 최소값 Q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야. 9. 최소값 Q는 9고 Q는 9입니다. 9는 9가 아니야. Q는 9야. Q는 9. Q는 9이고 그 다음에 이제 P를 찾아야 돼. P는 이제 이 등호 성립 조건이야. 이 세 개를 더한 게 9가 될 때는 등호 성립할 때죠. 그죠?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어떨 때? 산술기와 부등식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이 둘이가 같을 때야. 이 둘이가 같을 때. 그러니까 A분의 B랑 B분의 4A가 같아야 돼. 자, 이게 몇이어야 돼? 이게 몇으로서 같아져야 돼, 저희네 둘이? 잠깐만, 지금 답이 갈린 것 같은데? 잠깐만, 2분의 9라고 얘기한 사람 누구죠? 그 다음에 또 누가 2라고 한 것 같은데? 2라고 한 사람? 오케이, 2입니다, 2. 이게 잘 봐야 돼? 왜냐면 산술기와 부등식이 적용 대상이 된 게 얘야, 얘. 이게 4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한 게 4니까 각각 2여야 되는 거야. 요거 좀 조심해줘야 돼.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것까지 같이 해서 하는 게 아니야. 등호 성립할 때는. 얘네 둘이 더해서 4를 때려주셔가지고 2. 그러니까 이 P 자체가 2인 거야. P 자체가 2. 그래서 P 자체가 2이기 때문에 여기서 P-Q를 계산을 해라. 이게 마이너스 7이야. 마이너스 7.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좀 조심해 주면 돼. 여러 개 더할 때 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개 더할 때. 자, 그 다음에 23번. 23번. 자, 어떻게 보면은 산술기와 부등식을 대표하는 유형이라 볼 수 있거든. 뭐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저놈의 최소값을 구해주래. 그때 x가 무엇이냐라는 건데 일단 요거 봐봐. 지금 두 수를 더하죠. 그냥 요 상태에서 x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9. 그래서 산술기와 부등식을 적용을 해. 2루트 한 다음에 x 곱하기 x 더하기 1분의 9라고 써. 이렇게 쓰도록 할게. 저렇게 쓰는데 근데 그 잠깐 이렇게 쓰신 다음에 앞으로 잠깐 넘어올 거야. 이렇게 쓴 다음에 그 앞에 이 산술기와 부등식을 세 문제를 같이 풀었는데 필수예제 20번부터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 필수예제 20부터. 필수예제 20번은요. 아까 여러분들이 필기하신 거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필수예제 20번. 필수예제 20번은 너네들이 필기한 걸 볼 때 이 산술기와 부등식에서 이거 2a 플러스 5b는 100 한 다음에 부등식 쓸 때 좌변은 100이고 우변에 ab가 들어있지, 그지? 그래서 ab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부등식의 한쪽은 숫자야, 상수야. 나머지 한쪽은 문자가 껴들어가 있는 꼴이야. 21번도 봐봐. 21번도 2a 플러스 4b에 이거 할 때 좌변이 2a 플러스 4b 문자가 있죠? 근데 우변을 이제 상수로 계산할 수 있지, 우변을. 그러니까 얘도 한쪽은 문자, 한쪽은 상수꼴이야. 그러니까 그 문자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22도 마찬가지야. 22도 마찬가지로 부등식 전개했을 때 좌변이 문자가 있는 꼴, 우변은 약분이 되잖아, 우변이. 우변이 약분이 되니까 이제 좌변에 문자 있고 우변에 상수니까 이 문자의 범위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이제 본론으로 다시. 얘를 봐봐. 얘는 양변에 다 문자가 있지.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제 계산이 안 돼. 처리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거 X표 쳐내야 돼. X표.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처럼 한쪽에만 문자가 오고 한쪽에는 상수가 오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하냐면 조금 조작해주면 되거든. 결국 그 상수가 나오려면은 아까 루트 안에 방금 전 문제에서 루트 안에 약분되는 게 있었죠. 루트 안에가 약분이 되려면 이게 지금은 약분이 안 되잖아. 약분되려면 분모를 조작할 수는 없어. 앞에를 조작하는 거야. 앞에를. x 더하기 1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약분되지 않겠니? 그래서 어떤 조작을 해주냐면은 x가 원래 있었는데 여기서 더하기 1을 해. 더하기 1을. 나중에 빼기 1을 할 거야.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나중에 빼기 1을 이렇게 해서 식 보정을 해. 식 보정을. 그 다음 봐봐. 그 다음에 얘를 A로 보고 얘를 B로 보고 하는 거야. 산술기와 부등식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2 루트 해주신 다음에 자 x 플러스 1 곱하기 저 x 플러스 1분의
9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저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뒤에 빼기 1이 있죠? 빼기 1이.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결국 무슨 역사가 벌어져? 약분이 되는 거야. 약분이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약분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약분이 되는. 자, 그러면 여기서 약분을 했다. 계산하면 몇입니까? 2 루트 9 빼기 1이죠. 그러니까 2, 3은 6에서 빼기 1에서 5가 나오게 됐고요. 최소값은 5입니다. 그때 x값 다 구해줘야 되는데 산술기와 부등식에 적용 대상이 된 게 얘네 둘이지. x 플러스 1, x 플러스 1분의 9. 쟤네가 산술기와 부등식에 적용 대상이 된 부분이지. 이게 몇으로서 같아야 돼, 이게? 몇으로서 같아야 돼, 얘네들이? 3. 얘네들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얘야, 얘. 여기만이야. 이게 6이잖아. 각각이 3이어야 가능해. 이게 풀어보면은 얘네들에 의해서 x가 몇 나오지, 이게? 2가 나오지. 근데 그 2를 엿다가 넣어도 이게 성립할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서 x가 2입니다, x가 2. 그래서 n이 2가 나와, n이 2. 그래서 mn의 곱은 10이라고 해주면 돼. mn의 곱은 10.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4번. 자, 이제는 좀 주제가 바뀌어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식만 좀 써보면 얘가 이제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해서 얘가 이제 ax 플러스 by의 제곱으로 나오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고 등호 조건 단등호는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 성립하는 거였습니다.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 저게 성립합니다. 단등호는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 성립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좀 풀어볼게. 이걸 토대로. 자, 1번을 잘 봐봐. 1번을.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 잘 봐야 돼, 이거. 뭐냐면 1번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5인데 a 플러스 2b의 범위를 구하래. 그리고 그게 최대가 될 때의 ab를 구하래. 이 부등식의 꼴에 맞춰야 돼. 다시 한번 씁니다, 여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해준 다음에 얘가 이제 ax 플러스 by로 해주게 되는데, 이렇게 해주는데 요 꼴 맞추는 거 잘 봐봐, 이거. 꼴 맞추는 거. 지금 앞에는 이미 5라 주어져 있지, 5. 잘 봐. a 플러스 2b의 꼴을 맞춰야 돼. 이거를 a 플러스 2b의 꼴이 여기서 x가 1이고 y가 2면 되겠지. x가 1, y가 2. 여기서 x가 1이고 y가 2여야 이 꼴이 나오게 되지, 여기에. 그럼 1하고 2를 여기도 적용할 수 있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으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죠. 얘를 미리 정한 다음에 여기서 x, y를 그걸 이때 였다가 넣는 거지, 이제. 였다가 넣는 거야. 이게 해보면 5 곱하기 5여가지고 25가 크거나 같다 a 플러스 2b의 제곱으로 나오게 돼. 25가 a 플러스 2b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고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식이 나오시게 돼요. 자, 이제 여기에 포커스 둘게. 이 무언가의 제곱이 25보다 작거나 같으면 저 사이범위죠. a 플러스 2b가 풀마 5 사이범위야. 풀마 5 사이범위. 풀마 5 사이범위여가지고 그래서 이 최대가 될 값의 범위는 결국 이거지. 이게 일단은 값의 범위가 되겠고, 자, 그때 a, b 값도 내가 일단 구해 놓을게. 이제 최대가 될 때의 a, b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일단 등호가 성립할 때죠. 등호가 성립할 때 코시-슈바르츠에서 등호가 성립하려면은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야. 자, 등호 성립 조건 쓸게. 등호 성립 조건. 자, 등호 성립 조건을 써보면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지. a분의 x는 b분의 y. 그럼 이걸 풀어주게 되면은 이게 b가 2a가 나오게 되거든. 이 크로스 쳐주면 b가 2a가 나오게 될 거야. b가 2a. 최대가 될 때의 등호 성립 조건이니까 얘가 지금 5잖아요. 5. 그러니까 이제 b에다가 2a 넣어가지고 그러면
a 플러스 4a가 5니까 5a는 5, a는 1, b는 2. 이렇게 이제 답을 낼 수가 있어. a는 1, b는 2. 이런 식으로 등호성립 조건도 활용하면서 최대가 될 때의 그 값으로 확인을 해줍니다. a는 1, b는 2가 돼야 될 거야.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거 지울 거니까 일단 다시 이거 쓰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울 거니까. 자, 이렇게 쓰시기 바라고, 이렇게. 그 다음 밑에 2번도 봅시다. 2번. 이거 일단 지워도 되겠죠, 이거? 일단 요 공식은 그대로 활용할 거니까, 요건 일단 냅두고, 요거는. 자, 그 다음에, 밑에도 비슷하게 하면 돼. 보시면, 3a 플러스 4b가 5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대해서 구해주는 거야.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게, 요 놈에 대해서 구해주는 거야. 그럼 얘는 냅두고, 3a 플러스 4b니까, 3a 플러스 4b가 되려면, x를 3, y를 4로 잡으면 꼴이 맞춰지지. 그러니까 여기는 꼴 맞추는 게 중요해. 형태를 맞추는 게. 그래서 요거를 여기 적용해서 x가 3이고 y가 4인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 이렇게. 적용해주면은 이게 9 더하기 16해서 25거든요. 25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 셈이고 그거 나갔다. 이게 3a 플러스 4b가 5이기 때문에 얘가 5의 제곱 25다 라고 놓을 수가 있겠지. 5의 제곱 25다 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그럼 20으로 나눠줄 수 있죠? 나눠주게 되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결국 1 이상이다 라고 나오게 돼. 1 이상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최소 값은 몇이냐면은 여기다 이렇게 답은 여기다 쓰겠습니다. 결국 최소 값은 1이고요. 그때 a, b의 값을 좀 구해줄 건데 a, b의 값을 그 등호성립 조건도 쓸 거야. 이거 그대로 활용할게. 요거. 자, 등호성립 조건은 그 a분의 x는 b분의 y야. 자, a분의 3은 b분의 4. a분의 3은 b분의 4. 요거일 때 등호성립 조건이거든요. 요거일 때. 근데 얘들아 여기서 이것도 막 크로스 쳐서 해주면은 A, B를 구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요령 있게 식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 A, B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거? A를 어떻게? B를 어떻게? A를 3K로 두고 B를 4K로 두는 요령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3, 4니까 A를 3K, B를 4K. 그렇게 해서 저 a제곱 더하기 b제곱 저기다 적용을 해줍니다. 이제 저 3a 플러스 4b는 5에다 적용해줍니다. 이제 얘가 이제 3a 플러스 4b는 5니까 이거 적용해 보시게 되면요. 그 9k 더하기 16k가 5가 나오게 되거든. 얘가 이제 해보면 k가 5분의 1 나와. 5분의 1 k가 5분의 1이 나와서 이 5분의 1을 여기다 넣어. a가 5분의 3이고요. b가 이제 몇이냐면은 5분의 4라고 해주면 됩니다. 5분의 4. 이걸로 풀어주면 돼요. A는 5분의 3, B는 5분의 4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25번. 마지막. 자,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은 이제 필수예제 25번은 일단 거기 써놓으세요. 얘는 산술기하 써놔. 산술기하. 이건 산술기하 부등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유제 푸실 때는 유제는 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해서 푸셔야 됩니다. 일단은 미리 좀 힌트 드릴 테니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그 위아래가 푸는 방법이 달라. 일단은 봅시다. 근데 이제 이게 그 구별을 잘 해줘야 되거든. 문제 풀 때 어떨 땐 산술기하고 어떨 땐 코시-슈바르츠인지 구별을 잘해야 돼. 산술기하 부등식 꼴을 보면은 더하고 곱이 나와 있으면 더한 거랑 곱이 나와 있으면 산술기하야.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는 뭔가 1차식이랑 2차식이 나올 때야. 아까 코시-슈바르츠 보시면 1차식, 2차식이 나올 때는 코시-슈바르츠를 쓴다 생각하면 돼. 근데 요거를 한번 보자. 길이가 10인 철사를 이용해서 직사각형 4개 만들 때 넓이의 최대를 물어보고 있어.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내가 여기 한 칸의 길이를 x로 잡고 여기를 y로 잡을게. 그러면 총
x가 몇 개 필요하냐면은 8개가 필요합니다. y는 5개가 필요합니다. 5개. 그래서 8x 더하기 5y가 10이다라는 식을 일단 세울 수 있어. 일단 세울 수 있는데 이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전체 가로의 길이가 4x고 높이가 y니까 저 넓이가 4xy 맞니? 4xy의 최대 물어보는 문제지? 4xy의 최대값. 얘를 물어보는 문제야. 4xy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적용해보자. 해보시게 되면은 얘네를 산술기하를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8, 5, 40. 40xy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4xy의 범위 구할 수 있잖아. 여기서. 자, 이제 양변을 여기서 2로 나눠주셔가지고 제곱을 또 해주시고 제곱을 해주시고 제곱해주신 다음에 우리는 4xy에 대해서 구하는 거 아니야? 4xy에 대해서. 양변을 몇으로 나누면 돼? 40으로 나눌 필요가 없죠? 10으로만 나누면 되는 거야. 10으로만 나눠서 4xy는 10으로 나눠주니까 2분의 5가 돼서 일단 넓이의 최대는 2분의 5. 일단 답은 2번이야. 답은 2번인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등호가 성립할 때도 확인해보자. 등호가 성립할 때. 등호 성립 조건도 한번 체크해보면 등호 성립 조건. 등호 성립 조건은 더하는 두수가 같을 때였죠? 아까? 더하는 두수가 몇으로서 같을 때? 8x랑 5y가 몇으로서 같을 때? 5로서 같을 때야. 5로서 같을 때. 그때 x가 몇이냐면은 8분의 5고요. 그때 y가 1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그 최대가 되도록 하는 가로 세로를 물어봤으면 가로가 4x잖아. 그럼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가로는 2분의 5지. 4x니까. 세로의 길이는 몇이냐면은 y 그대로 해서 1이라고도 확인할 수 있어. 등호 성립 조건까지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문제는. 자, 여기까지.